지난주에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도 좀 놀랐어요. 구독자님들을 실제로 뵙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웠던 건 참석자가 200명이 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기초가 없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미 이 채널의 애니어그램 영상을 다 본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 영상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채널 쪽 얼굴 직접 확인하는 거 말고는 별거 없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도 해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글을 읽는 것과 영상을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직접 실물을 마주하는 게 다 다른 거죠. 인간은 어쨌든 생각과 느낌만이 아니라 몸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특강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아마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MBTI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T도 감정이 있다. 그리고 F도 다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 친구가 차 사고 났을 때 T가 F한테 너 보험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걱정이 되어서 한 질문이에요. T도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F가 이 말에 어이없어 하는 이유가 또 누가 모르냐는 겁니다. 차 사고 났을 때 자동차 보험 처리하는 거 F도 다 알고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얘기부터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자, 이렇게 T도 감정이 있고 F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반대일 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애니어그램도 비슷해요.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9번 유형이에요. 본능 유형이죠. 그럼 저는 본능만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언어를 통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말에 감정이 실리기도 하잖아요. 감정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형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은 사고, 감정, 본능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본능 유형이라고 해서 본능만 있는 게 아니고 감정 유형이라고 해서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본능 유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 유형이라고 하는 거냐? 그게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동기, 모티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마치 MBTI에서 T 역시 감정이 있지만 감정보다는 논리적 사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MBTI에서도 너무 극단적인 T 또는 너무 극단적인 F의 경우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T, F 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겠죠.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상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게 배려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애니어그램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건강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번 특강에 온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인 4번과 5번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MBTI로 말하자면 4번은 INFP, INFJ, INTP, ISFP 중에 많고요. 대표 유형은 INFP입니다. 그리고 5번은 INTJ, INTP, ISTJ, ISTP 중에 많은데 대표 유형은 INTJ예요. 4번은 감정 유형이고 5번은 사고 유형이에요. 근데 애니어그램에서는 평균 범위에서 사고, 감정, 본능의 세 가지 중심 중 두 가지가 뒤섞여 혼돈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중심은 떨어져 따로 논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 상태가 인간 성격의 근본이라는 게 애니어그램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뒤섞여 있는 두 가지 중심이 사고, 감정이에요. 그리고 떨어져 따로 노는 중심이 본능입니다. 자, 그래서 4번 INFP나 5번 INTJ는 주로 생각과 느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머릿속이 이미지나 논리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은 잘 안 합니다. 왜? 본능이 혼자 뚝 떨어져 있거든요. 이 떨어져 따로 노는 고립된 중심을 제3의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불건강해지지 않으려면 이 제3의 중심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산발이 의자인데 다리 3개 중에 하나가 짧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짧은 다리 쪽으로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아예 극단적으로 그 다리가 짧아진다면 자빠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다리를 계속 훈련시켜 어느 정도 길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의 다리가 4번 또는 5번에게는 본능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의 애니어그램 유형을 잘 모른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인프피라고 해서 다 4번은 아니거든요. 2번일 수도 있고 6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티제 역시 5번이 많지만 다른 유형, 근데 8번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제3의 중심은 본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자기 애니어그램 유형을 정확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는 본인이 확실히 4번이거나 5번임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전에 IN 유형들은 일단 운동만 해도 확실히 불건강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애니어그램 4번, 5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번 유형도 포함되죠. IN 중에 withdrawn이 많거든요. 이들은 세 가지 중심 중에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심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식적으로 자꾸 사용해 봐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운동이죠. 만약 본인이 withdrawn이라는 게 확실한데 운동을 충분히 하는 편이라면 적어도 불건강하거나 미성숙한 또는 흑화된 상태는 아닐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꽤 자주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진짜 건강해지려면 그저 불건강한 상태를 간신히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상태가 되려면 withdrawn 각 유형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일단 운동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 4번 INFP나 5번 INTJ인데 운동도 꾸준히 하고 현실 적응도 꽤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정말 건강한 범위로 이동하고 싶다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걸 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놓으려고 막 애쓰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껏 붙들고 있었구나 하는 걸 자각하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붙드는 손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아까 4번과 5번은 세 가지 중심 중 두 가지 중심이 뒤섞여 혼돈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고, 감정이죠. 5번부터 설명할게요. 5번은 이 두 가지 중심 중 더 핵심적인 중심. 이걸 제1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고예요. 그래서 사고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고 유형이 또 다른 중심, 제2의 중심인 감정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에서 사고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건데 바로 이게 애니어그램에서 고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사고 유형이란 사고에 고착된 유형이란 뜻입니다. 5번은 본능이 따로 떨어져 논다고 했잖아요. 현실이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현실을 잊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순수해지는 유형이 5번이에요. 말하자면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과학자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과학이라는 게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럼 또 그건 왜 그런 거지? 아, 이제 알겠어. 이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과정이 반복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숫자와 자연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홀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와 감정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돈입니다. 돈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5번은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번이 알고 있는 현실 세계란 온갖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판치는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때 5번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는 내가 나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억눌러 왔던 외로움과 공허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그럼 이제 5번은 자신의 고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신이 죽은 세계에서 영원 회개의 신화를 창조한 니체처럼 허무의 끝에서 무한 긍정, 아모르 파티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4번의 경우는 어떨까요? 4번은 감정 유형이죠.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 자기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요, 수많은 감정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모자무사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황동만이 뒷산에 올라 자기 이름을 외치잖아요. 동만아! 황동만!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난리지만 황동만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섞어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스파이더맨 새 영화가 나왔죠. 거기서 피터 파커의 친구와 연인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해요. 참고로 이건 전편 끝날 때 나온 거니까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울고 웃던 하나뿐인 내 절친,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사랑하는 내 여친, 이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왜 고통스러운 거냐면, 나도 멀쩡히 살아있고 그들도 멀쩡히 살아있지만 그들이 알던 나,
그들이 기억하는 나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는 사람이 2번 죽는다고 하죠. 첫 번째는 육체가 죽을 때, 두 번째는 그를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죽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자기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감정이 사고를 붙들고 휘두르며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황동만이 혼자서 자기 이름을 외치듯이 이 기억마저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세상에 없을 것 같아서. 특히 잊고 있던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자신이 만든 꿈 같은 세계가 부서질 때 완전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요, 사실은 내 기억을 놓아줘도 돼요. 과거의 나를 보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경험이 추억으로 쌓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4번은 자신의 고착으로부터 벗어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